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명나라가 된 지 벌써 일주일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매번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마다 이 명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어찌나 이렇게 안 가는 것인지 벌써 막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참 진짜 언론들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구역질이 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미중 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취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중국이 한국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무슨 뭐 이재명과 시진핑이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에서 막 박수를 갖다가 치고 트럼프가 드디어 무슨 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을 막 박수를 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저는 구역질이 납니다.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친중 정부로 규명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대북 확성기를 갖다가 중단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가지고 친북 친중 정부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재명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뭘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뭐를 갖다가 봤습니까? 역겨운 그런 언론 플레이들을 갖다가 봤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뭐다 해가지고 한반도 무슨 뭐 운전자론 뭐 음주운전 인증을 뭔지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구잡이로 그냥 막 해체됐었는데 거기에다가 문재인 같은 경우는 중국까지 가가지고 무슨 뭐 높은 산봉우리다 뭐다 이딴 소리까지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목을 무슨 뭐 함께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모습에 제가 보기에는 극에 가 있는 거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지금의 이재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안전띠 꽉 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친북으로 가고 어떤 식으로 친중 정부로 가게 되는 것인지 저는 진짜 제가 우리나라 사랑하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정말 흘러갈지 벌써부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 강훈식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참으로 진짜 가당치도 않은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지금 이재명의 비서실장인데요. 비서실장이 뭐 무슨 직책인지는 다 아실 거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인사에 대해 가지고 얘네들이 자평하기로는 뭐라고 자평하냐? 뭐라고 합니까? 격식보다 실용으로 중심으로 인사를 했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강훈식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식으로 실용적으로 비서실장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며 86세대 똥86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우상호가 도대체 무슨 놈의 무슨 뭐 실용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어디 저기 뭐 새천년 NHK인가요? 뭐 그런 룸사롱 같은 데 가가지고 실용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까? 뭐 아가씨들 잘 부르고 아가씨 잘 놀고 이런 식의 실용을 보여주는 건가요? 갈 거면 저기 무슨 뭐 송영길이나 이런 사람도 같이 데려가지 그렇습니까? 기가 막힐 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강훈식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음주 사고 비리에 대해서 엄벌에 취할 것이다. 대통령실이 집권 초에 기강 잡기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강훈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 사고나 비리 문제에 휘말리거나 연루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각하님의 이게 지시사항이래. 그러면 지부터 처벌을 받아야지. 지부터 뭡니까? 지부터 음주운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음주운전하면은 그거는 무슨 뭐 로맨스인 것이고 남이 운전하면 그거는 불륜이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워낙에 우리가 이제 뭐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말도 이제 좀 약간 퇴색이 되긴 했는데 똑같이 지금 그러니까 고놈인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것들은. 근데 여기서 더 제가 코미디를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역겨운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강훈식이가 저 얘기하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왜? 강훈식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운전과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습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게 강훈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환장 파티인 거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어. 그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야 음주사고 우리가 엄벌에 처하게 할 거야 이러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얘기를 갖다가 전달하는 강훈식 같은 경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또 강훈식이가 전달하고 있고 양 두 놈의 입이 다 지금 썩은 거 아닙니까? 입이 지금 썩어 있는데 제대로 된 말이 나오겠냐고요. 여기서 더 역겨운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민주당이 항상 잘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안타까운 사고, 안타까운 사건. 가족들이 진짜 품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이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지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쓰는 거 그게 민주당의 종특이죠. 그 세월호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민식이법.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혹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민식이법인데, 그 민식이법을 갖다가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강훈식이에요. 기사 한번 보십시오.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의원들이 민식이법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가 강훈식인데, 강훈식이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해가지고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그때 무면허였고요. 2011년도에 또 정신 못 차리고 교통 사고 특례법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사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대. 그런데 보십시오. 무면허 해가지고 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교특법으로 해가지고 15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교통특례법으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횡단보도, 인도침범 사고. 요거 4개 중, 요거 해가지고 12개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음주운전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이제 사고 내용은 공개가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저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무면허로 처벌을 받았어. 그리고 또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통특례법으로 또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어. 그러면 저는 차마 다른 것도 아니고 민식이법에다가 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그런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히 저는 대통령이 될 리도 없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밑에 사람들한테 야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 사람이 아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청렴입니다. 청렴. 지난달 25일에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고 그 다음에 청렴해야 된다. 지난 2일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거기에다 유능하고 청렴하고 계속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게 청렴인데, 청렴의 정반대에 있는 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찌재명.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윤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법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거 완전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지금.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 보든지 간에 청렴과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게 이재명이고, 제가 보기에 교과서도 그냥 이재명을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하는 건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가 법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허점이 있었구나, 재판을 이딴 식으로도 지연시킬 수가 있었구나, 이런 사례들만 종합해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형법 교과서 한 권 뚝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뚝딱형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지금 5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가운데 2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헌법 84조를 갖다가 법원이 들먹거리면서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5개 가운데 2개는 이미 중단이 되었고, 남아있는 게 위증교사, 법인카드, 쌍방울 대보송금인데, 위증교사 같은 것도 사실상 이게 중단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쌍방울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대법원에서 형 확정받았습니다. 8년 7개월 가까이인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정진상 같은 경우는 대장동이죠. 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진상 같은 경우는 재판을 진행을 한대요. 공범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싹 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싹 다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혼자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떵떵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나와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뭐를 강조한다? 청렴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재명한테 표를 줬습니다. 저는 그 절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이재명한테 표를 줬냐? 당신이 생각하는 청렴, 당신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당신이 생각하는 법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이냐? 정말 진심으로 절반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참으로 진짜 가땅치도 않은 인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